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제13기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글로벌 경영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영한 교수라고 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은 사실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즐겁게 묻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좀 얘기를 진행할 텐데요. 금년에는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모든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안타깝지만은 비디오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학과장 축사 이걸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안타깝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학부모님들도 같이 볼 수 있어가지고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찬스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축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호랭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그래요? 가죽을 남긴다 그러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대학은 세상에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그것이 입시 커트라인으로 기억될까요? 그거보다는 좀 더 숭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학은 자신들이 배출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얼만큼 공헌했는가, 그런 것으로 기억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야 한다고 믿을 겁니다. 여러분은 성균관이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 공동체가 온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게 될 제품이자 서비스가 될 겁니다. 물론 입학하시는 입장에서 벌써 졸업 얘기하냐? 라고 하니까 좀 까마득하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금방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뭐 학비를 냈으니까 뭐 학교에서 서비스를 얼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저희들도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수님들도 또 많은 교직원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 큰 공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은 우리 성대 글로벌 경영학과 졸업생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글로벌 경영학과 그 경우에는 인재상은 수기 치인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지닌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입니다. 네. 수기 치인이라고 하는 거는 1398년 설립되어 아시아 최고의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기에는 최고의 역사적 정당성을 지닌 학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종, 성별, 연령, 전공 등 모든 점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융합적인 인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적 정체성이란 거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비즈니스를 하기도 힘듭니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정체성 대단히 중요한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기에는 아마도 오직 대학 입시라는 것, 그 준비 하나만을 목적으로 여기까지 바라보며 살아왔을 겁니다. 헌데 이제부터 전혀 다른 세상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학원 선생님들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랬을걸요 아마. 지금부터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게 필요한 성숙의 과정이란 거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120명 있죠? 그 중에 나갈 때 나중에 졸업 후에 또 각자가 커리어를 밟아나가는 종류는요, 120이 아니라 121가지는 최소한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중에 몇 명은 2가지, 3가지 커리어를 밟게 되고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각자 가는 목표가 다 다르게 되고요. 각자 가는 경로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있죠? 네, 그 동화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앨리스가 어떤 숲의 길을 헤맬 때 갈림길에서 체셔 캣이라는 고양이를 만납니다. 그 고양이한테 앨리스가 물어보죠.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어느 길로 가야지? 그랬더니 체셔 캣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네가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든 무턱대고 성실하게 열심히 걸어가면 어딘가로는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자기한테 맞는 길을 가는 거냐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그죠?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파블로프의 개라는 겁니다. 이 실험이 뭐냐면요, 개를 놓고서 밥을 줍니다. 밥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종을 땡땡땡땡 치면서 줍니다. 그걸 몇 차례 반복을 하죠. 종 치면은 밥을 주고, 종 치면은 밥을 주고, 종 치면은 밥을 주고.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돼요? 밥을 먹을 때 군침이 막 도는데, 그죠? 이제는 하도 훈련이 돼가지고 조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종소리만 들으면은 얘가 군침이 막 돌면서 밥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예,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유치원 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학원 과외 같은 걸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 자신이 행복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게 되는 방법이 학원을 가야지만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을 거예요. 거의 파블로프의 개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그런 시험치기 구조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그리고 그런 시험 치는 시스템만이 내 실력을 입증하는 것인 양 착각하게 돼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어찌 보면 학원 중독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comfort zone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네, 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네. 어쩌면 이거는 부모님들한테도 해당됩니다. 1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부모님들은 드디어 얘가 공부를 하는구나 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도 일어나겠어요? 학원에 안 가고 딴 시도를 하면은 불안해. 괜히 불안해. 예.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또 같이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1, 2학년 때 대학생들은 그 연속선상에서 습관적으로 자격증을 위한 학원 강의를 들으러 여기저기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쉽습니다. 시험 치고 스펙이란 걸 쌓고 그런데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스펙이 생기긴 합니다. 예, 뭔가 생기긴 생기죠. 당연히 여러분들 능력에 뭐 준비하면 뭐든지 되겠지, 안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에 쓰는 스펙인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문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예. 그 재학생들 커리어에 대한 관심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은 너의 관심은 뭐냐? 뭐가 되고 싶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너한테 뭐가 되라고 생각하시니? 바라시니? 그 질문에 대해서 144명이 재학생들 한 500명 중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쭉 보시면요, 파란색 그래프는 자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부모님이 나한테 바란다고 얘기하시는 직종입니다. 봅시다. 가장 많이 원하는 거, 외국계 기업 한국 지점에 근무하거나 외국계 기업의 본사에 근무하거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근무하거나 그런 걸 원합니다. 아니면 대기업 사원이 되거나. 이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에 나가서 본사든 지사든 나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영학과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지?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회계사입니다. 이 정도가 확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는 금융계에 가서 일하거나 벤처 창업을 하거나 그러고 싶어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걸 보시면요, 빨간색 그래프는 이거랑 같이 안 갑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공무원, 공기업, 뭔가 안정된 곳에 가서 철밥통 그러고 살아라 제발. 그러고는 뭐예요? 변호사 뭐 이런 거 해봐라. 자격증이나 변호사, 또 뭡니까? 회계사, 대기업 사원으로 살아봐라 제발. 제발 안정된 뭔가 그 직종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보다시피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지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도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헷갈립니다. 인생은 여행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죠? 대학생활도 인생도 다 여행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은 그 여행길에서 만나게 되는 표지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불완전한 표지판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스스로 안다 그러면은 그 조언들이 다 유용합니다. 다행히 남에게 악의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라고 가르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문제는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나한테 맞는 행복한 삶을 살까, 그걸 모르겠는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이제 알려주는 걸까요? 교수님이나 선배는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학원 선생 애당초 없고, 예. 그 다음에는 주변의 부모님이 그 답을 가장 잘할까요? 하는 게 또 질문입니다. 그죠?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너는 너 자신을 알라. 근데 그리스의 델파이 신전에 가면은 이 얘기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돌에 새겨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어렸을 때는요, 이게 네 주제 파악이나 하고 조용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따르거나 지도자가 가라는 대로 열심히 그냥 쫓아가기만 해라. Be a good follower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들 농담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뭡니까? 네 자신이 너 주변의 사람하고 아니면 네 이웃하고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같은지 그런 것을 저 자신을 확실하게 좀 알고 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뜻밖의 잘 풀린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나 가장 구분하기 힘든 내 주변 사람은 누굴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누굴까요?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여러분들 잠시 인도해 보고 싶습니다. 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보면은 명장면이 이게 딱 나옵니다. 뭡니까? 예서 엄마 같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12년 동안 오직 대학 입시만을 바라보면서 같이 쌓아온 스펙이 뭔데 이거를 다 무시해도 되겠니? 놓고 갈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 잡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부모님의 지극정성의 코칭 아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부모님의 삶이라고 동일시를 해버리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대로 오시는 많은 학생들은 이 효도, 그죠? 이거에 대한 가치관이 대단히 강하게 박혀있는 친구들이에요. 착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심할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효도는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부모님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하는 효도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살아주는 인생을 할까? 인생은 대신 살아주기에는 너무나 빡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앞으로 대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심조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된다 하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거에 맞는, 자기 자신에 맞는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갈까 하는 거. 지금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서 평생을 그렇게 이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의 시작입니다. 대학생활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자신이 어떤 특질을 가진 사람인지를 계속 테스트해보고 그에 맞는 커리어를 찾아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과 같으려고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마세요. 거기에는 정답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과정일 뿐이다 하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유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유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건 철학적인 사유, 논리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하기로는 일단 The Economist 같은 경제 전문지 이런 걸 좀 탐독을 하세요. 예, 주기적으로 이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고 나는 거기에 뭐에 더 관심이 가는구나 하는 걸 점점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은 그 뭐가 이슈가 되고 있고 내가 보기엔 이 세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지점에 가서 내가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생길 겁니다. 사명감이든지 자기 취미든지. 그죠? 둘 다 좋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좀 더 논리적인 사고나 철학 같은 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영 전공하시는 분들은 철학이라 그러면 왠지 춥고 배고플 줄 알고서는 아우 나 싫어요 막 이러면서 막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도란 게 있죠. 상인을 하더라도 도를 아는 그런 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철학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해서는 안 됩니다. 뭡니까? 여기에 헤지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조지 서로스 나왔죠? 이 사람도요. 자기는 철학자 칼 포퍼의 제자다라고 하면서 논리를 쫙 세워서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쫙 펼칠 줄 압니다. 그런 게 있냐고 여러분들. 그죠?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좀 수학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과적인 수학. 문과생 여러분들 99%인데 수학이라 그러면 막 진절머리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번아웃 이펙트라 그러죠. 아, 죽도록 1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뭐 선행학습이다 뭐다 해서 난 이제 두 번 다시 보기 싫어 막 이러면서 수학을 막 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쉬었다가 오세요. 그러면은 군대를 갔다 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부터 이거 필요합니다. 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돼요. 지금 경영학과가 문과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 착각이세요. 이건 이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요. 이과 수학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들이 99%인 게 여러분들한테 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어떻게 트레이닝을 스스로 해나가느냐가 문제라고. 오케이? 그리고는 또 뭡니까? 안 그래도 융합의 시대다 뭐다 해가지고 수학적인 트레이닝 되게 많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거 전공 내지는 복수 전공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머신 러닝, AI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모르면서 졸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머신 러닝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통계학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리그레션, 뭐 이런 회귀 분석이란 거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누워서 떡 먹기처럼 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려 그러면요, 미적분학이라는 거, 캘큘러스 이거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선형대수라는 건데요. 저거 안 하고 나서 리그레션 하려 그러면요, 못 합니다. 예. 그 대충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물론 대충 문과생들을 위해서 불쌍해 니네 막 이러면서 쉽게 뭐 가르쳐 줄게 뭐 이러는 과목들만 골라서 뭐 이제 뭐 복수 전공이다 뭐다 하려고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그런 것만 쉬운 것만 해서 대충 하겠다, 어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 때 잡마켓 나가가지고 네이버의 개발자들을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테스트하면서 선수는 선수를 알아봅니다. 내 밑에 제일 쓸만할까? 그때 여러분들이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데요. 미적분학하고 리니어 알지브라 철저하게 안 하면요, 펀펀이 깨지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각오 단단히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 글로벌 경영학과에서는 새로이 Quantitative Analysis for Business라는 과목을 이제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가서 그거 들으시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미적분학, 선형대수, 여기에 필요한 것들 빡세게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과 공부 이외에 수학을 조금 더 편하게 내지는 편안하기보다 마음이 그죠? 좀 더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요. 방학 중에 이 책 한번 읽어보실 거를 권합니다. The Story of a Number라는 엘리 마워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쓰신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옛날 버전은 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요거 잠깐 방학 때 읽었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챕터 15까지 쫙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통해서 보시면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문과 수학과 이과 수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연 로그 2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되셔야 된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아주 뭐랄까 재미있게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역사에 대해서 쭉 써주면서 재미있는 얘기들도 해주고 필요하면은 증명 과정 같은 것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방학 때 한 2주일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옆에 정자세로 앉아서 연습장 하나 갖다 놓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그 공식들 도출되는 것도 한번 써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예. 이과 수학 같은 거는요, 소설책 읽듯이 되는 게 아니라서 문제예요. 빡세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증명 과정을 외워야 되고 정의를 외워야 돼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문과생이잖아요. 문과생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외는 거죠. 예, 잘 외죠. 그 능력을 공식 외는 데다 쓰시라고. 공식을 외고 이거 증명 과정을 영어로 외는 거. 그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과생도 오히려 그거 못할 걸, 지금 공대 간 애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영어 잘하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 정말 드뭅니다. 거기다가 경영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갖춰져 있는 사람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예.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하는 거를 깨닫는 두 번째 방법은요, 경험입니다. 경험을 봐야죠. 겪어봐야지 내가 뭘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뭐에는 소질이 있고 없고 취미가 있고 없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요. 인턴십, 알바, 글로벌 캠프, 교환학생, 동아리, 학회활동 다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사람 만나보시고 하셔야 돼요. 네, 수학 공부 저런 거에 막 매달려가지고 있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등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문제냐? 경영적인 여러분들의 어빌리티가 떨어지기 쉬워요. 사람들 세일즈, 만나서 적극적으로 세일즈 할 줄 아는 방법, 커뮤니케이션 정말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과목 조세프 김 교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거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런 거 알바 같은 거 있죠. 커피숍 알바를 하더라도 무상무념으로 노예처럼 가가지고 로봇처럼 일만 하지 말라고. 어차피 그 로봇 다 치워버릴 거 아니에요. 로봇가 다 대체해버릴 거 아니에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떤 지역의 커피숍,
언제 몇 시쯤이면 사람들이 얼만큼 몰려오고 빠져나가고 어떠한 특징의 사람들이 무슨 커피를 잘 먹더라, 어떤 건 피하더라. 그래서 관상도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그죠? 그런 특질들 다 생각해 보시란 거예요. 사장님의 눈으로 보시란 겁니다. 백종원 유명하신 분이시죠? 백종원 사장님처럼 골목 식당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서 내가 CEO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하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보시고 쓰세요. 기록하시라고. 그게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됩니다. 절대로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알바한다고 해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옛날 여러분이 하던 그 수학 공부 가르치는 알바 하지 마세요. 그 전혀 나라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같이 창출되는 거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런 알바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거는요, 작년에 하버드 MBA에서 108명이 정확히는 한국을 찾았습니다. 와가지고 한국 회사들한테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한 20개 회사에다가. 그러면서 컨설팅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전에 이게 한국 정서에 맞는지, 로컬 실정에 맞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로컬 전문가 좀 만나봐야 되겠죠? 그거 누가 할게요? 우리가 했습니다.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 35명이 나가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나갔냐면요, 하버드 대학교 그 스트래터지 교수님이 하버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고 아시아로 우리가 가는데 이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은 성균관 대학교다 라고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금년에 또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학생들이 이제 하버드 MBA 그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피드백을 주고 친구도 사귀고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선발을 했어야 되겠죠? 제가 그걸 선발을 했고요. 근데 그 선발 과정에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하나가 뭐냐면은 이 친구가 편의점 알바나 카페에서 알바나 등등 직접 소비자를 만나가지고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죠?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뽑았어요. 물론 영어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죠? 앞으로 이 관점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밝은 그런 공부만 잘하는 그 졸업생들 만들지 않을 겁니다. 현실 사회에 얼만큼 제대로 뛰어들 수 있는가, 그 경험을 쌓는가, 그거에 방점을 두고 우리는 교육을 합니다. 절대로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학원 공부에 무조건 매달리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어디 맹목적으로 어떤 학원에 가가지고 시간 보낸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뭐가 남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는 이 연불이라고 뭐 학원 가가지고 뭐 고시 공부하고 뭐 회계학 공부하면은 적어도 뭐 나중에 회계학이 머리에 남진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옛날처럼 노는 학교가 아닙니다. 요즘 대학 교수님들이요 진짜 빡세게 연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빡세게 트레이닝 시키려고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들 숙제도 많을 거고요, 그거 채점하는 것도 장난 아니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학과 공부도 빡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 엄청 빡세게 돌아갑니다. 학회 활동 진짜 많습니다. 네, 그게 다 현업과 연관돼 가지고 돌아가도록 다 구조를 짜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놀아도 옛날처럼 허당으로 노는 게 아닙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인턴십 알바하는 거, 그거야말로 중요한 거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회계학 이러면서, 아니면 무슨 헌법 이러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걸 멍 때리고 앉는 바람에 내가 놓치는 뭔가가 있다는 건데,
진짜 놓치는 게 많습니다. 레주메 쓰는 거 예를 들면요. 뭐 영문 레주메 딱 한 장 쓰는 거 그거 뭐 칙하면 금방 되겠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근자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네, 그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4학년 돼가지고 졸업할 마당 딱 되면요, 레주메 옛날부터 쓰고 돌아다녔던 애들은 전문가가 돼버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이제 어떡하지? 대단히 초조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턴이나 알바 등을 지금부터 뛰어 나가십시오. 네, 하면 봅시다. 네, 대학 1학년 때부터 인턴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지쳐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요? 일단 뭐 놀든가 좀 풀고서 오세요. 예. 뭐 군대를 가도 좋아. 뭘 해도 좋아. 근데 일단 리프레시를 확실하게 하고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쫙 연속성 있게 하실 거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인턴이나 알바 그런 거를 지금부터 뛰는 게 필요하다. 싱가포르, 홍콩 이런데 또는 미국 같은 데서는요, 1, 2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합니다. 예,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을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니 뭐 메릴 린치니 뭐 이런 데서는요, 1, 2학년생을 위한 인턴을 따로 뽑아요. 알바식으로. 예.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점점 변해 가고 있고 변해 가야 합니다. 예, 그게 맞는 길이에요, 사실. 제대로 된 사람 뽑으려 그러면은, 예, 그게 맞는 방법이고, 미리부터 적응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쟁자, 그 학교 학생들, 우리나라의 경쟁자들만 생각하시죠? 걔네들도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경쟁자 하버드,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NTU, 홍콩 과기대 이런 애들 벌써 다 하고 있다. 왜 여러분들만 가만히 있으려고? 나가시라고요. 나가서 인턴 하세요. 네. 그 다음에는요, 어떤 친구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네,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말고는 세상 그 누구도 확실하게 자기 진로를 알지 못합니다. 내세울 수가 없어. 일단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내가 뭔가 사명감을 갖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취향이 맞든가 그런 쪽으로 레주메를 수십 군데 뿌려야 돼. 일단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대충 뿌려. 그러고 나서 그 중에 한두 개 오면은 그런 다음에 어느 게 더 내가 생각하는 게 가까운가를 보고 선택하시는 거지, 미리부터 내가 다 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삼성을 지원해야 될지 뭐 어디 골드만삭스를 지원해야 될지 난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을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단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지원부터 하고 나서 오는 거 봐가면서 생각하세요. 예. 진로가 결정돼 있다? 진로 소주밖에 없습니다. 예. 착각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고 시험을 아예 치지 말란 얘기냐? 그거 아닙니다. 토플 시험은 일단 쳐놔야 돼요. 왜? 글로벌 경영학과의 특성상 한 학기는 교환학생 나가야 돼요. 언제?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이때 나가야 돼요. 그때 중요한 크라이테리아 절대적으로 토플 시험이 있어야 돼요. 높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능 공부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토플 시험 점수 잘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쳐요. 잊어버리기 전에. 밀어놓지 말고 일단 쳐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딴 거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거 하는 거에 두 가지 자전거 바퀴 뭐라 그랬어요? 사유하는 거, 그 다음에 경험하는 거. 이거 어느 하나만 하면은요 안 돼. 이건 자전거 같다 그랬어요. 두발 자전거. 예, 하나만 하시면 이거 외발 자전거 갖고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고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죠? 어느 하나만 하려고 드시면 큰일 나요. 둘 다 하시고, 그죠? 둘 다 하는데 양쪽 발을 다
다 이러면은 이게 자전거 나갑니까? 안 나가죠. 어느 하나부터 되는 대로 일단 해보면서 또 해보고 딴 거 해보고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양쪽 발을 교대로 해가면서 끊임없이 나가셔야 돼요. 예, 자전거 처음 배웠을 때 많이 넘어졌죠. 예,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대학 생활이고요. 그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도가 터요. 그러면서 쭉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하는 게 뭐예요? 후배들한테 내가 진로를 이렇게 해왔다라고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가시면서 하시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동기들, 그죠?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실의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에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또 동기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같이 일해 나가게 될, 아니면 뭐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게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시면 그 관계가 소중한 줄 알고 서로 간에 잘 예의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멋진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글로벌 경영인이 되시기 바라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같이 하는 자리를 못 만들어가지고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한번 단결대회 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은 한번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경영학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